네, 자, 일행이시고요. 개인 발표, 마을 기업, 경영과제, 에너지 바우처죠. 예, 네, 이어서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개인 발표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반 행정 지원자 현대사과입니다. 마을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개인 발표 드리겠습니다. 마을 기업은 마을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마을 기업의 운영 원칙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네 가지가 있고, 이, 이 운영 원칙을 보면 알듯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또 공공이 이 공익 창출에 대해서 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을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2019년 기준 1,556개, 평균 연매출 1.2억 원, 평균 일자리 12.6개라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지만 절대적인 규모와 수치 자체는 작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역 특산물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 농수축산 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기업 활성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 기업 운영자 그리고 창업자와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제도적 또 역량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소규모 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역량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중복 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 결과 활로 개척이 48%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고, 두 번째가 32%의 자금 부족, 세 번째가 23%의 규제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제도적 지원은 물론 특히 판로 개척과 자금 부족 같은 경우는 그 영세 사업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제도적인 지원과 또 관련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을 기업 운영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향이 설문조사 결과 판로 개척 지원은 같은 48% 비율이 나왔지만 어려움에 해당하는 자금 부족과 규제를 직접적인 구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34%, 그리고 회계 노무 마케팅 교육 등의 교육을 30%로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즉 마을 기업 운영자들은 이런 역량 개발에 관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법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고, 그 도시재생법조차도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연관만 있을 뿐이지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지침 등으로 산발적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예측된 것보다 미흡했고, 소규모 기업이 평균 매출액이 13억 원인 것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1.2억 원이 평균 매출액과 38%라는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면서 사업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컨트롤 타워와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재되어 있으며 종합 계획이 없는 등 중심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방면 판로 개척 지원과 이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향상 지원이 있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정부 부처가 온라인 쇼핑몰을 대여해줘서 거기에 입점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우정청과 연계해서 우체국이 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방식을 농림축산 지역 특산물 때문에 농수축산 기업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같은 그런 농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입점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공동구매에 있어서 마을 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공익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호감을 갖고 공익적 목적의 수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수요, 수요 지출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수요자들과 마을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많은 수요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마케팅, 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영 컨설팅 제도를 만들어서 마을 기업 창업자 중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마을 기업 창업자를 초빙해서 좀 더 실전적인 그리고 적확한 경영 컨설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맞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기관 연계로 대출을 지원하고 자본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평가 체제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이 건전하지만 그 영세 사업자의 한계 때문에 혹은 운이 없는 경우로 파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잠재성을 가진 마을 기업 운영자들을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간의 연계 통합체를 마련해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포괄한 공익 창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연계 통합체에서 마을 기업이 우수 사례와 또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원인 분석한 후에 홍보를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에도 포함하는 등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개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멀기업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어떤 문제점이 가장 시급해 보이고 그 시급한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을기업 운영자들이 직접 토로한 것과 같이 판로 개척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판로를 알아보고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보통 전문가를 많이 초빙하는데, 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 기업 창업자 중에 마을 기업 창업자 중에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을 초빙을 한다면 더 맞춤적인 더 그 적확한 경영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근데 컨설팅 해서 뭐 기업이 키우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정부가 공동 구매를 할 때 이거 마을 기업을 참여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산점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연계를 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등 자본 접근성을 높여줘서 판로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은행 대출이야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뭐 정부가 여기 대출해 네, 주라 뭐 지시할 권한도 없고 은행이 들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알겠고요. 네, 판로 개척 외에 그다음 순위로는 그러면 뭘 하면 좋겠어요?
저는 사업 계획서 이거를 평가하는 주체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이 좋은데 건전한데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 그런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구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은 좋으나 운이 없어서 망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해외 이슈로 경기가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뭔가 특정 업종이 부정적 타격을 받는 등 그런, 만약 기업이 컸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영세 기업이라서 자본이 문제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미래가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구제되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예. 음. 그다음에 여기 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네,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 같은 경우는 이 마을 기업들이 지역 단위로 산재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총괄하는 기능이 있는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뭐 조합을 만든다던가 이런 협의체를 만든다던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방식을 활용해서 주도를 하는 방식을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떤 부처들이 참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있겠고, 또 그 전국의 조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조달청 등의 기관들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만약 금융 지원을 한다면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위원회요. 기관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아니고 금융입니다. 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몰면 뭐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우선 컨트롤 타워로 운영이 되면 좀 단점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성에 너무 의존할 수도, 수익성이 큰 기업만 우선적으로 구제를 해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고. 거기 컨트롤 타워 만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그 짜잘한 기업들은 쳐내는 게 컨트롤 타워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떤 점들이 단점이겠어요? 컨트롤 타워를 뭐 행안부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네, 그러면 행안부가 특정 부처가 주도를 할 경우 뭐 네,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네, 있겠지만 특정 부처가 주도를 해가지고 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원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좀 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뭐 마을 기업도 뭐 지방에도 기업들이 많고 그죠? 뭐 일반 네. 자영업자들도 다 힘드신데 뭐 마을 기업만 지원해야 될 이유, 마을 기업을 특히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이유를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기업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최근의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마을 기업이
담당을 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체제가 무너지면 그 연쇄작용으로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많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 생각했습니다. 소멸과 일자리만 문제라면 뭐 지방 기업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다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 같은 좀 소규모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 붕괴의 문제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긴급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방에 조그마한 데 있는 기업들도 다 많아요. 네. 거기도 지방 소멸에 기여하고 일자리도 늘리죠. 지방 기업과 마을 기업의 지방 기업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 주민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고요? 응? 잠깐만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소멸 일자리는 지방기업도 하는 공익적 기능이니 마을 기업만 하는 공익적 기능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답지의 맨 위에다가 지방 마을 기업의 아, 취지와 의의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호 과제 어떻게 하실지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3분밖에 안 남았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 네, 저는 우선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 바로 새로 갑시다. 바로. 네. 저는 신청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청제로 운영을 할 경우 그 난방 지원에 대해서 더 시급 필요성과 그 절박함을 가진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고소득 노인층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노인으로 확대하는데 노인들은 신청을 받자는 취지입니까?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노인분들이 신청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신에 노인분들이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좀 네, 다 좀 섞지 마시고 노인하고 확대를 하자고 하잖아요. 예, 그 확대는 한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다? 네, 다만 기존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기존대로 하고 그 추가적으로 확대된 노인 계층, 특히 기존과 겹치지 않는 중간 소득 혹은 고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뭐 신청을 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홍보를 하더라도 결국 그 그리고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어려운 분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이나 역진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요? 네, 대책은요? 우선 경로당이나 실버타운과 같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 시설 위주 그리고 실버타운에 노인분들이 가시는 분들은 되게 부자들이 가시죠? 네, 근데 다만 그 저소득층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을 한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늘어나니까 뭐 금액은 줄어들겠네요. 그죠? 전체적인 예, 금액은. 그죠? 네, 뭐, 그래서 지금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시민들한테 주장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네, 반대 1인당 반대 네. 네. 어떻게 해요? 1인당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뭐 시민단체를 뭐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뭐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설득 같은 경우는 이 지원 대상 지원이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은 이 복지 사업이 지원을 많이 받는 저소득자 기존이 저소득층 분들에게도 그 혜택이 되어져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설득을 하겠고 뭘 또 들어서 인센티브를 설득을 한다고요? 지원 대상이 사업이 지원 사업이 지원 대상이 그 확대되는 방향은 다른 복지 사업에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 분들에게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다 결과적으로 다 같이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이 돌아올 수 그러니까 뭐 있다는 좀 점을 시민단체가 설득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 뭐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리고 기존의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좀 더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좀 힘들더라도 다른 복지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좀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비금전적인 지원 방향을 그건 좀 논외의 얘기니까요. 그거는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너무 오랬네. 실효성을 높일 다른 방안은 또 뭐 없겠습니까? 우선 예산을 절감하고 또 비교적 중간 소득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고소득자분들 상대로 어느 정도 또 양보를 요청하는 그런 캠페인을 그게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할 일입니까? 그 신청하지 마시고 캠페인 뭐 이런 거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같은 돈을 들여도 좀 따숩게 하고 좀 시원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실효성 아니에요? 네, 가스비 5만 원 들어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면 5만 원이 10만 원어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 난방 대책에 있어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안을 만들고 그거를 홍보를 하면 그 적은 난방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그 난방 대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 우선 면접하는데 이거 잘 이끌어 주신 면접관분한테 연들하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사정신을 유지해서 봉사정신의 마음을 계속 가지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3분이나 했네. 뭐 가지고 이게 뭐라고 10분씩이나 끌고 있을 얘기는 아닌데. 음. 그래서 소감은요? 네, 이 에너지 바우처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작성을 하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복기를 할 때 약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으로 조금 보완을 하려 했지만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가시면 진짜 멘탈 털리고 나오실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네. 효과적인 난방변체 이게 영혼 없이 쓴 게 너무 많죠, 지금. 네? 신청제로 한다 그러면 그죠? 네. 이거가 길이 아닌 건 알잖아요, 느낌이. 응? 아무래도 역진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실효성이 포인트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네. 문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실효성이 관련된 얘기가 한 개도 없잖아. 여기 뭐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뭐 하나 적기는 했는데 네. 뭐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잖아요. 같은 돈이라도 5만 원 들여서라도 10만 원이 5만 원까지만 쓰더라도 10만 원어치만큼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게 그 우풍 많고 그 단열 안 되는 집에 안 살아보셨구나. 네. 어, 뽁뽁이라도 좀 달아드리자 이겁니다. 아, 그런가요? 응? 그런 거를, 이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 그런 부분을 따로 얘기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돈이 좀 줄더라도 그죠? 네. 가스비 전기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여름이나 겨울에 한 두세 달, 한 2, 30만, 한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도 안 나올 거야. 한 15만 원 정도 드는 거야. 20만 원 안 되는 돈을 석 달에. 네. 오케이? 에어컨 옛날 거서 전기만 먹는 에어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에어컨 교체비용이 더 드니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 그런 거는. 노후화를 방지하고 시설을. 뭐 그것도 돈 드는 건 매한 가지니까. 그죠? 네. 바우처는 뭐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연관 사업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냉난방 효율이 좀 높일 수 있게 좀 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돈이 없으면 뽁뽁이라도 좀 창문에 좀 붙여드리고 지자체가 나서서 분산 재가지고 뭐 그런 거라도 네. 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주신 아이디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노인들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경로당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네. 경로당에다가 보조금을 주자는 거죠. 모여 계시니까. 이해했어요? 네.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뭐 강의 설명할 생각은 없고 아무튼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본인이 멘탈 털리면 되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예.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네. 정신을 못 차리지 말고 좀 숨 좀 쉬고 좀 텀을 해서 좀 끊고 모르겠으면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또 뭔가 끊고 가고 네. 뭐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끊고 가고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게 계속 하니까 약간 뺑뺑이 돌아서 시간만 가고 면접위원들이 아마 실제로 갔으면 되게 마음이 급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다음 주면 넘어가면 될 걸. 왜 자꾸 이렇게 빙빙빙빙 하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무조건 드랍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뭐라도 열심히 얘기하는 건 좋긴 한데. 그죠? 다음 소감 다른 거는요? 마지막 멘트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건, 경험 과제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건 알아서 해. 없어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뭐 그냥 안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다른 네. 거는요? 됐어요? 네. 제발 상황 과제 좀 자꾸 시뮬레이션 하시고 그냥 쭉 적어놓고 여기서 그냥 저랑 애드립 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시간 아까워요 네. 서로 간에. 애드립 치려고 하는 데가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여기는. 오케이? 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황 과제는 문제 똑바로 보시는 거와 항상 질문을 염두에 두시라고 질문을 그냥 뭐 하나 띡 적었다고 되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났다고 해서 넋놓고 있다가 이렇게 되시면 이제 멘탈 터져요. 즉흥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당연하게. 생각이 제대로 안 나고 오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값이고요. 즉흥적으로 내가 애드립을 잘 칠 수 있으면 뭐 무지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 문제 잘 복기, 뭐쓸 때부터 똑바로 좀 가급적이면 좀 근사하게 쓰시고 문제 잘 복원해서 대기 시간에도 이게 꼬투리가 아니죠. 이거 뭐 이렇게 꾸리지면 올 거를 좀 예상을 하셔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